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명리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글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한자가 어려워서 저는 한문을 너무 못해요. 그래서 명리를 못 배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22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초반에 이제 막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갑을병정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게 이제 10글자, 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갑자, 을축, 병인. 제가 왜 손을 이렇게 하냐면은 천간의 간목, 지지의 자수, 천간의 을목, 지지의 축토, 천간의 병화, 지지의 인목. 이렇게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천간이에요. 밑에 있는 것이 지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요. 이렇게 기둥으로. 그거를 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대표성을 띈 이 갑자가 제일 처음 나오기 때문에 60갑자라 그래요. 60갑자. 왜 60개냐면요. 이렇게 천간지지를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0개예요. 그래서 60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간 10글자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간목이라는 글자 하나로 어마어마한 물상과 뜻과 의미와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걸로 3시간만 얘기하면 너무 짧아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부분을 깊이 있는 것들을 생략하고 최고로 간단하게 오늘은 맛만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목화 토 금수가 오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 화, 토, 금, 수가 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라는 성분은 사이사이 중간중간 다른 사행을 도와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토는 계절적인 뚜렷한 특징은 없어요. 토는 환절기라고 해요, 우리가. 목에서 화로 넘어갈 때 약간 그 사이를 두죠. 중간 단계. 화에서 금으로 넘어간다. 그때도 또 사이를 두고 금에서 수로 넘어갈 때도 수에서 목으로 넘어갈 때도 중간중간에 역할을 하는 개념이 토예요. 그래서 뚜렷한 특징이 있는 거는 목, 화, 금, 수입니다. 목은 봄이에요. 우리가 계절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목은 봄의 계절이고요. 화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화는 비치고 열이 되겠죠. 그리고 금. 그러니까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목화의 양기가 확 펼쳐졌을 때 금이 개입을 해서 목화의 양기를 이제는 정리하는 기운으로 들어가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수로 넘긴다라는 거는 금에서 수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생명 기운을 이제 다 정리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어둠으로 죽음으로 깜깜한 곳으로 아니면 뭐 생명 기운을 이제 다 압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씨앗 상태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봄, 여름에 막 꽃 피고 막 무성해졌잖아요. 그거를 금이라는 성분이 들어와서 그게 가을이잖아요. 정리하고 생명 기운을 마무리시키고 죽이고 열매는 열매끼리 이파리 다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그
치우시는 분들이 막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 무성이었던 나뭇가지 이파리들이 다 떨어졌으면 그것들을 그 막 이만한 푸대 자루에 담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정리하는 기운들이 금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이제 씨앗으로 가는 거. 그래서 수로 넘긴다는 거는 이제 겨울을 의미하죠. 겨울은 이제 모든 생명이 다 끝나서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죠. 씨앗 상태로 간다는 것 자체도 압축되는 거예요. 점점. 그 안에, 그 씨앗 하나 안에 모든 목화에 펼쳐졌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는 DNA라고도 하고요. 우리 씨앗 보면은 이게 순대 씨앗 보면은 네가 민들레냐, 얘 목화씨냐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물론 뭐 전문가들은 구별을 하겠지만 그 상태에서 목화로 펼쳐져야만, 목화로 다시 나와야만 그것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화는 다 보여진 상태. 그리고 수라는 건 가장 압축되고 다 수렴된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에 갑을목, 천간, 갑목, 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천간에 갑목이라는 게 있어요. 왜 갑목이냐면 갑은 목이에요. 을, 목이 있어요. 을도 목이에요. 갑은 양, 목이고요. 을은 목이에요. 모든 것들을 음양오행으로 구분해요.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음양이 구분되는 것이고, 오행이라는 거는 그 음양에 의해서 파생된 5가지 오행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데, 천간이든 지지든 다 음양으로 구분되고 또 그 안에서 오행으로 구분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천간 10글자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목을 시작했어요. 갑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갑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 글자이긴 하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우리 갑질한다, 내가 갑이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데, 이 갑목은 양으로서 목의 의미를 갖는데, 목이라는 거는 생명이겠죠. 막 태어나는 거겠죠. 갑목은 자라려고 해요. 쭉 자라려고 해요. 자라려고 하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지향해서 자라려고 해요. 딱 정해요. 이렇게. 그래서 휘지 않아요. 휘는 건 을목입니다. 그래서 상향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갑목의 별명은 상향지기예요. 그래서 지향한다. 한 가지 방향을 두고 쭉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상으로 나무를 생각하시겠죠. 근데 꼭 갑이라는 글자가 나무만을 한정짓지는 않아요. 대표성을 나무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목이라는 글자를 썼지만, 갑이라는 거는 그 성향, 갑이라는 글자가 갖는 그 성질,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갑은 지향성이 있고 잘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갑이라는 거는 수분도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봄에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봄의 나무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죠. 봄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무의 깊은 나무의 뜻이에요. 나무가 갖고 있는 그런 욕구예요. 그래서 갑목은 그런 것이다. 그 갑목에 비해서 을목은 어떠냐? 순서가 갑 다음에 을이에요. 을 다음에 갑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갑목이 좀 더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을목이에요. 을목은 퍼지는 기운이에요. 갑목은 딱 목표를 정해서 지향하는 상향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을목은 갑목에 비해서
지향하지 하기보다는 퍼지는 기운이 을목이에요. 그러면은 퍼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목은 잘하려면은 오래 걸리는 갈 길이 멀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을목은 금방금방 해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일간들이 좀 생명력, 적응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요. 그래서 을목들은 금방금방 뭐 이렇게 뭐 속도를 뭐 굳이 재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간목에 비해서 을목은 한 가지를 목표를 놓고 얼른 해내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또 금방 또 적응해서 해내고 이러한 성질이 있다. 간목에 비해서. 간목은 그거에 비해서 하나를 두고 꾸준히 오래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을목 다음 글자는 병화잖아요. 을목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병화를 보고 싶어 한다. 이미 먹을 만큼 먹었다. 물은 내가 많이 묻다 아이가. 그래서 병화로 가고 싶어 한다. 그거에 비해서 간목은 어떻겠어요? 그 전에 글자가 개수였겠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갑 이렇게 임계에서 끝 이게 아니에요. 다시 간목이라는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전 글자의 개수를 흡수한다. 그 전 글자인 임수도 흡수하려고 한다. 그게 간목의 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목이 되면 을목은 이제 그 수분도 다 흡수하고 이제 상당히 성숙해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간목은 크고 을목은 작아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간목이 갖고 있는 성정, 을목이 갖고 있는 성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을목은 갑자기 쓰려니까 잘 안 되는데 음목이다.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면서 상양직이다. 을목은 음목이면서 화를 보려고 하는 퍼지는 기운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천간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화, 정화가 천간에 올 수 있는 화예요. 아까 간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화입니다. 병화는 대표하는 물상이 태양이에요. 병화는 태양이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해요. 우리들은. 그리고 정화는 달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정화는 모닥불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병화는 자연의 빛이다. 자연. 병화는 자연의 빛이다. 그리고 정화는 인공불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해요. 태양은 우리가 뭐 만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으로부터 온 화다. 정화는 만들어진 화다. 그러니까 병화에 비해서 정화는 좀 더 그 범위를 축소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병화는 두루두루 다 비추죠. 온 만물을 비추죠. 그리고 굉장히 멀리서 비추죠. 병화는 한번 태양에 떴는데 뭐 동작구는 비추고 송파구는 안 비추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병화의 빛이다라면은 정화는 그 범위가 상당히 이렇게 축소돼서 일부분만을 비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화는. 그래서 정화를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표현하는 전문성이 좀 더 이렇게 내로다운 축소돼서 전문성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는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일반적, 보편적 가치. 그것이 정화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고, 정화는 그거에 비해서 특수 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화라는 건 목이 이렇게 더 펼쳐진 상태겠죠? 병정화로 드러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는 드러나잖아요. 병정화로 드러나면 그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모든 모습 원래는 수에서 왔거든요. 수에서 씨앗 상태에서 목이 돼서 화가 된 건데 화의 상태에서는 다 보여진다, 보인다, 보여진다, 보여준다, 확장한다. 확장을 해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다 펼쳐져야. 민들레가 다 펼쳐져야 이게 민들레 씨앗이었구나 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화라는 건 확장하고 이렇게 퍼지는 기운, 섞이는 것, 그것이 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유년기라고 하고요. 화를 청년기라 그래요. 그래서 화의 상태에서는 생식이 가능해져요. 목의 상태에서는 자라는 게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다 자라야지 생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라는 건 보여지는 것이다. 병화는 전체성을 띠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정화는 그것이 이렇게 더 전문적으로 내로다운 되는 거기 때문에 특수 목적성을 띈다. 인공의 불이다. 여기 이렇게 LED 전구가 있다. 이런 건 다 정화의 영역이에요. 밖에 나가면 오늘 굉장히 날씨 좋은데 태양이 막 온 만물을 비추고 있죠. 그것을 병화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화는. 자, 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천간의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이 경금, 신금을 경금은 양금이고요. 양금, 양. 신금은 음금이에요. 경금의 단계에서는 제가 왜 단계 이런 말을 쓰냐면 목화 금수가 모든 생명하는 기운의 흐름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화를 설명을 했는데 화라는 건 다 펼쳐지고 생명하는 것이 다 보여지는 그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가을로 넘어온 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경금을 우리가 숙살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숙살지기라는 거는 이제 숙살이라는 건 생명을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경금의 단계에서는 일단 분별을 크게 해야 됩니다. 분별을 어떻게 크게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사과 배 너네 이렇게 큰 상자에 뭐 사과는 사과끼리 배는 배끼리 막 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게. 첫 단계에서는 이렇게 일단 청소를 해도 그렇잖아요. 일단 뭐 방 청소를 하더라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일단 다 위로 올려. 그리고 뭐 일단 커튼 다 뜯어서 이제 막 세탁기에 넣어. 막 크게 하는 게 경금이에요. 그래서 경금을 얘기할 때 분리 분별을 스케일 있게 한다. 스케일 있게.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리하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목화로 막 펼쳐진 양기를 이제 정리하고 수렴해야 되잖아요. 한여름까지 잘 놀았잖아요. 이제 금이 개입한다는 거는 너네에게 질서를 부여하겠다. 금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 차들이 막 많을 때 특히 시골길 같은 데는 그냥 작은 애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잘 다녀요. 왜냐하면 붐비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시골길에 갑자기 공장이 들어섰대.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드나드는 차들이 많아지겠죠.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도로를 정비하고 차선을 긋고 신호등을 달겠죠. 그런 것들이 금의 개입이에요. 금이라는 게. 그런데 경금의 단계라는 건 일단 선부터 그어. 이런 게 경금의 단계예요. 근데 그 단계가 또 넘어가면 더 분별을 세밀하게 해야 되죠.
그것이 신금의 단계예요. 그래서 신금의 단계에서는 경금이 대충 해놨던 분리, 분별의 그런 작업을 신금의 단계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분류하는 것이 신금의 단계다. 신금들이 좀 예민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신금 일간들은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짜 예민해요. 저는 경금이에요. 근데 신금들 보면 같은 금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예민하는 것, 그 디테일하게 분별하려는 심리 이런 것들이 신금들에게는 있어요. 제가 이제 동찬 선생님하고 친한데 동찬 쌤이 늘 예를 들 때 그분이 이제 놀이동산 되게 좋아해요. 놀이동산 가면은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뭐 이렇게 탈 것들을 키 제한을 한대요. 전 잘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근데 아이들 이렇게 뭐 140cm 미만은 못하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나 봐요. 근데 경금들이 밖에서 그 놀이기구의 입구에서 아이들 분별하는 거예요. 너 키? 들어가. 너 좀 작은데? 안 돼. 근데 조금 모질라. 아이, 그래, 0.5cm 들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경금들은 분별을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신금들이 이제 딱 돌아다니는데 제 키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재는 거예요. 139.5? 안 돼. 다시 나가. 이것이 신금이에요. 그만큼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신금의 단계는. 그래서 일단 금이라는 건 무엇이냐? 펼쳐진 양기, 목화의 양기를 이제는 질서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가을은 벌써 스산한 바람부터 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하는 것들이 좀 떨겠죠. 우리가 너무 무분별했나?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그래서 금의 단계에서는 질서를 부여해서 딱 분리, 분별, 정리, 정돈 이런 걸 하고 경금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좀 대충 크게 초기에는 큰 분류 작업을 하고 신금의 단계에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 금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목화 금수의 금의 단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가 토를 잠시 뺐어요. 그 이유는 목화 금수라는 사행의 단계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요. 토는 중간중간에 개입하는 기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목화 금수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마지막에 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은 임수와 개수를 설명을 드릴게요. 역시 간단하게. 임수는 양수이고요. 개수는 음수입니다. 임수의 단계에서는 이제 금들이 분별한 걸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금생수라고 하겠죠. 금들이 분별한 걸 다 이제 모으는 단계가 임수의 단계예요. 물상으로는 우리 임수를 그 강바다 호수 이렇게 주로 말을 해요. 자, 강바다 호수라는 건 뭐예요? 여기저기서 그 물줄기들이 막 모여서 이룬 큰 물이죠. 그게 임수인데 깊이를 알 수 없다. 깊이를 논할 수 있어요. 임수의 단계에서는 경금의 생과 신금의 생을 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모인다, 다 줘라, 막 이런 개념이 임수예요. 그 임수의 단계가 지나면 개수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은 것들을 압축하는 단계예요. 쓸 수 있게. 그래서 개수를 우리가 생수라고도 하는데 물상으로는 막 이렇게 시냇물, 막 흐르는 물 이런 거를 개수라고 얘기를 하죠. 개수의 단계라는 거는 임수가 모은 거를, 그러니까 수라는 건 이미 이제 압축이 시작됐거든요. 양기가 펼쳐져 있는데 그거를 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펼쳐진 게 이렇게 수렴되고 모아서
가는 단계가 압축돼 가는 단계가 임계수의 단계인데 계수는 그 임수가 모은 것들을 다시 걸러서 압축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목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씨앗 상태에서 목으로 다시 피어난다라는, 새싹이 돋아난다라는 뜻이 수생목이거든요. 그래서 계수라는 거는 임수가 막 모은 거를 더 압축시키고 걸러서 딱 쓸 수 있게 만든 상태가 계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목을 설명드렸을 때 했던 것처럼 임수라는 거는 생을 받는 거를 더 우선시하고요. 계수라는 거는 이제 임수의 단계에서 받을 만큼 생을 받았기 때문에 계수는 이제 목으로 탄생시키는 거에 더 목적한다. 그래서 계수는 갑을목을 더 보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갑을목을 보면 큰일 난,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좀 더 깊이 있는 통변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임계수를 설명한다라는 건 제가 금의 단계에서 수의 단계로 왔는데, 임수의 단계는 금들의 생을 막 받아서 모인다, 그런 단계라고 친다면, 계수의 단계에서는 그 임수가 모은 것들을 더 걸르고 압축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단일화 시키는 것이 계수의 단계다. 이렇게 수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천간의 토는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토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각 사행들을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토를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을 목답게 해주고, 화를 더 화답게 해주고, 금을 더 금답게 해주고, 수를 더 수답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다. 목을 목답게 해준다라는 개념은, 그쵸, 토가 없는데 어떻게 목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근거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화라는 것도 확장하고 막 끝없이 펼쳐지는 기운인데, 그 토라는 것이 그 한계를 딱 영역을 지어주죠. 만약에 태양빛이 있는데 우리가 그늘막을 탁 친다 그러면은 그 그늘막 안으로는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한계를 짓는 거를 의미를 하고, 금을 금답게 해준다라는 개념은 토생금 한다는 게 뭐냐면 그 광물질을 캐내는 것 같은 느낌? 땅에서 이렇게. 또 수를 수답게, 수도 막 한정을 지어요. 막아서 이렇게 수를 막아서 써야 된다라는 개념. 어쨌든 토라는 건 목화 금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천간 무기토는 아까 다 음양을 구분을 지었으니까 이것도 음양을 구분을 지을게요. 무토는 양토이고요. 기토는 음토입니다. 무토라는 거는 물상으로 얘기하면 저 멀리 보이는 큰 산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저 멀리 보이는 크고 높은 산이 무토고요. 기토는 바로 앞에 보이는 평평하고 이렇게 낮은 땅이에요. 그러면 저 멀리 보이는 큰 산의 느낌과 바로 앞에 내가 발만 디디면 닿을 수 있는 낮은 평평한 땅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토가 뭐 훨씬 크고 기토는 작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토를 멀다, 높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간 무기토는요, 그 명의 주인이 소유한 영역 또는 사는 영역, 그 나머지 사행의 영역,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의 영역이라는 거는 멀고 높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징성을 얘기를 해요. 상징성. 무토라는 것.
공공성을 얘기합니다. 무토라는 건. 정리해 보면 무토는 멀다, 높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상징성이 있다, 공공성을 띈다. 그게 무토의 영역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기토는 다 반대예요. 기토는 낮다, 가깝다,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무토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토는 접근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기토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걸 얘기를 해요. 친근한 건 거죠. 접근성이 좋다라는 건 친근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현실적이다. 그냥 상징성의 무토와 반대의 개념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현실적이다. 그리고 공공성의 반대의 개념은 개인성.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거는 그 명의 주인이 사는 영역을 사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토는 공공성, 상징성, 멀다, 높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토는 낮다, 가깝다, 접근성이 좋고 친근하고 현실적이고 생산성이 있고. 생산성을 또 제가 빼먹었네요. 생산성이 있겠죠. 기토는. 기토라는 땅은 뭘 심어도 잘 자라요. 별명으로는 문전옥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만 열면은 우리가 가깝게 맞이할 수 있는 옥답이다. 굉장히 이렇게 생명을 다 키워낼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요런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해야 되니까 오늘은. 네. 그러면은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